오늘은 5월 5일입니다. 오늘 5월 5일이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 안 했어요. 통 안 했는데 오늘 하도 답답해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 좀 빨간 옷을 입어 가지고 요걸로 단 단 이걸 단지기라 하죠? 단지기. 단지기를 앞에 좀 가렸습니다. 빨간 옷은 옳지 않잖아요. 제가 3년을 쌍열이 당선되고 나서 3년을 이렇게 탄핵 집회에 김대중 대통령 말씀 따라 할 수 있으면 집회에 참여하고 그게 어려우면 인터넷에서 싸우고 그것도 어려우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 나쁜 정치를 만나면 그런 말씀을 쫓아가지고 제가 썩렬이 당선되자마자 그 몇 월 달인가 아무튼 여름 같은데 그 촛불 광주 촛불에서 저 서울 집회를 참석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신청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게 첫 상경 집회였던 거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3년 동안 요 광주에서도 오고 또 어디 서울에서도 오고 또 다른 곳 있다 하면은 또 쌍용이 탄핵 집회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2024년도죠. 24년도 되니까 좀 지쳐요. 그래갖고 12월 초에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렸어요. 이런 이제 나 혼자 이렇게 뭐라 하죠? 예. 혼자 하는 이 방송 올렸는데 1, 2, 3 이렇게 계속 올렸어요. 한 달 동안 10열만 하자 그랬어요.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갖고 12월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한두 달 쉬었다가 다시 하자 그런 이제 마음이었는데 이 썩렬이 이놈 자식이 갑자기 12월 3일날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뭐 인터넷 하고 있었나? 뭐 TV를 보고 있었나? 그러다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지인이 전화 와가지고 계엄령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뉴스를 보니까 이놈이 선포하고 있네요. 근데 얼굴이 삘같더라고요. 술 한잔 했구나 생각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이 나라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도청에 모여라 그런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도청으로 모이자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갔죠. 차 끌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썩렬이가 한 2년 7개월 8개월 동안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라 곳간 다 빼먹고 지 할 거 욕심 다 챙기고 지 요직에 지인들 다 챙겨주고 지 일가족들 줄리 최원순이 나쁜 짓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무런 처벌도 못 받고 그렇게 있는데 3년 3년 지났는데 3년 됐는데 남은 2년 임기 동안 계속 그래 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탄핵을 하려고 저 국진당에서 방해하고 인원이 안 되니까요. 그 이유가 없어. 뭐 해외에 돈 쓰고 뭐 석유난다고 뭐 주가 조작해 가지고 또 삥땅 쳐먹어도 어떻게 탄핵이 안 돼. 탄핵이. 근데 이놈이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걱정이면 걱정이었죠. 이제 도망가야 나왔잖아. 그런 걱정이었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놈이 지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에 관련된 이제 쌍열이가 지 스스로 무덤을 파가지고 구석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뒤에서 그냥 밀어 넣기만 하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발언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 다 그러나 일단은 큰일이 나니까 일부는 또 서울에 가고 일부는 또 그곳에서 날새기로
이렇게 집회에 참여했었죠. 저는 이제 한 3시 반인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4시인가 이제 계엄 철회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이 이루어진 걸 집에서 이제 그 TV나 유튜브 통해 가지고 봤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 7일 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탄핵해라, 탄핵해라 해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막 농성했는데 그때 100만 이상이 모였죠. 근데 그날은 국진당 놈들이 도망가가지고 탄핵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그날 알았어요. 지금 안 되더라도 이놈은 분명히 탄핵이 된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 뭐 국진당이 있든가 없든가 국민들이 그놈을 이미 버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 행세를 합니까? 그래갖고 안심을 됐어요. 그날은 탄핵이 안 되었지만은 정말 굉장히 즐거운 기분으로 들뜬 기분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7일 날 안 됐으니까 14일 날 그 다음 주 14일 날 토요일 날 또 올라갔죠. 이때는 어쩐지 알아요? 300만 명 모인 거야. 300만 명.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100만 명 모였을 때도 엄청 이동이 못했어요. 근데 300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200만은 넘어. 200만은 거뜬히 넘고요. 그 저기서부터 요 끝에 광장까지 사람들 꽉 찼어. 그래갖고 저 앞에 가봐야 했거든요. 국회의사당 앞에 그 천막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는데 와 이동을 하는데 거의 1시간 동안 요리 갔다 길이 없으니 또 일이 나왔다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사람들도 거기 매여 있어. 그러니까 이동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비추고 이동해갖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얼굴 보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날은 300명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204명 그렇게 해가지고 탄핵이 되었죠. 탄핵 가결되었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걸로 이제 12월까지 안 버티고 이제 쉬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하는 짓이 이제 성렬이 느닷없이 직위원 뭐 희한한 놈 심우정 놈이 희한한 뭐 해가지고 성렬이가 도로 나와보네요. 아이 구속되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구속시키고 아유 그래가지고는 또 며칠 날인가요? 밤에 4월 4일 날 헌재가 또 그렇게 또 안 해. 뭐 왜 안 하는 거요? 그때도 아무튼 몇 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토요일마다 올라갔는데 4월 4일 날 올라갔죠. 4월 4일 날은 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서울에 가가지고 그 안국역인가요? 거기 앞에 이제 도로에서 이제 헌재 앞에 거기에서 있었는데 밤새 거기에 저희가 8시쯤인가 출발을 했어요. 광주에서 출발해가지고 8, 9, 10, 11, 12시 반쯤인가 밤이 되니까 좀 차는 없대요. 그래갖고 4시간 반쯤에 12시 반 4시간 반 걸려가지고 12시 반인가 도착했어요. 12시 반.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하고 바로 잠을 잔 게 아니라 현장을 갔죠. 안국역 거기 가가지고 현장 상황 보고 좀 쉬었다가 또 아침에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와 12시 반 됐는데 거기서 이제 피고하신 분들 도로에 침낭 같은 거 뭐 매트리스 같은 거 넓게 펴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스팔트에. 근데 그 자리가 충족이 안 되신 분들은 또 텐트에서 텐트도 한 100여 대? 엄청났어요. 어디서 그리 텐트가 많은가. 이렇게 많이 가져와가지고 또 도로에서 주무시는 분, 또
차 난방버스를 가동하대요. 그래가지고 난방버스에서 이제 좀 쉬시는 분 이런 분들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탄핵 현장에도 있었어요. 다음날 그러니까 저녁 12시에 도착했고 저도 한 3시에 12시부터 이제 촬영했죠. 촬영해가지고 3시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라 그래가지고 좀 자자 해가지고 차에 왔어요. 차에 와갖고 차에서 잤는데 좀 추운가 어쩐가 아무튼 5시에 잠 깼어요. 5시 5분인가 10분인가 잠 깼는데 그러니까 또 궁금한 거예요. 현장에 이런 역사적인 현장은 기록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갔더니 와, 그 추운 곳에 그냥 와 엄청 사람들이 힘들어 하셔요. 우리가 왜 이런 거의 피난민과 같은 도로에서 그렇게 아주 추운데 그 음박 담요 그거 덮고 물론 개인적으로 뭐 침낭 같은 것도 가져오신 분도 있지만 또 충격적인 것은 버스 그 있죠. 버스 짐 실는 곳 그 문 열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아스팔트 바닥은 차니까요. 그 화물 싣는 그곳에서 이제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런 형편이 안 되면은 그냥 박스 바닥에 아스팔트 깔아갖고 그냥 옷만 입고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웅크리고 계신 남자분도 계셨고 거기에서 느꼈어요. 정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구나. 뭔가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얻기 위하여 이런 이제 수고를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날 새벽에 많이 좀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 되었고 10시인가 이렇게 11시인가 탄핵의 순간 영상을 찍었는데 엄청 기뻤어요. 기뻤어요. 거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저도 그냥 정말 감동의 눈물이 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됐구나. 파면되었구나. 이제 모든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지겠구나. 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헌재가 판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끝났는데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쌍열이가 나오더니 지금 이제 바깥에 있고 그 기존 뭐 법무장관인가 걔도 들어가 있더만 뭐 불기소 해가지고 또 나와서 본 법무장관인가 그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몇몇은 감옥에 가 있죠. 내란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쌍열이가 기어 나와가지고 그렇게 있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파면이 된 거 맞는가? 이게 내란 세력이 맞는가? 이런 해괴한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아무튼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다음 대선이 이제 오늘 며칠이야? 오늘 5일이면은 6월 3일이면은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뭐 28일인가? 한 달이 30일이면 31일이면은 29일인가? 29일 남은 건가? 아무튼 이렇게 남았어요. 29일인가 남았어요.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 된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들은 한 패거리예요. 한 패거리죠. 지금 이제 직위원이 심우정이 뭐 이상민이 뭐 이 내란 세력들 한떡수 한동훈이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김문수 국짐당 또 누구예요? 그 빵숙이 그 다음에 뭐
진실화위원장인가 계획, 인권위원장 안창호 이런 머리들이 다 한 패거리들. 한 패거리들이 뭐냐? 지금 죽자고 왜 죽자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죽자고. 지들 살자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지들 이거 아니면은 죽는다. 여기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지들은 죽는다. 그런 생각이죠. 사직생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나쁜 짓을 한 작자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어찌냐? 이쪽은 룰대로, 원칙대로, 상식대로, 법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뿐만 아니라 조국당 여러 사설들 뭐 평론가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법대로 하면은 그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보여줄게요. 오늘 이거 누구지? 서보학 교수하고 누구지? 김시몬인가? 김시몬 기자하고 하는 대화예요. 서보학 교수님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들어보세요.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이 정도 단점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선 전에는 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5월 15일 날 변론 기간을 잡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바로 그날 선고할 수도 있고 다음날 선고할 수도 있고요. 그 당일날. 그럼요. 이 대심 재판은 다 즉일 선고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법원이 기다릴 것 없이 그냥 바로 뭐 28일, 29일 이때 선고 유죄 판결 선고해가지고 그 피고인 측의 재상고를 기각해서 판결을 저는 확정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충분하죠. 6월 3일이 대선인데. 선고 접수 받자마자 선고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불가능한 게 뭐가 있나요? 더군다나 대법원에서 하는데 대법원이 하는 절차의 위법을 어디 가서 어떻게 다툴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건.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서보학 법학 교수네요. 대선 전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선고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다. 법률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6월 3일 이전에 그렇게 선고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랬더만요. 그 누구지? 조희연? 조희대구나. 맨날 조씨 하다가 이름을 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조희대. 그 사람만 탄핵을 시키네. 어쩌네. 근데 그것도 보류를 해야 하네. 연기를 해야 하네. 이렇게 실갱이 하고 있어요. 지금 10명이 찬성을 했고 10명이 이제 유죄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찬성을 했고 2명이 반대를 했죠. 근데 이 2명은 충분히 그만한 이제 본인들의 법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10명 있죠. 10명의 조희대가 1명인가? 12명이었죠. 그러면 10명에 1명이구만요. 조희대가. 그러면은 조희대 지금 탄핵을 하네 어쩌네 여러 개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희대 탄핵 하든가 말든가. 나머지 8명 있잖아요. 9명 있잖아요. 9명이. 9명이 찬성을 해버려. 9명이 판결을 해버려요. 9명이 지금 5월 10일 12일 5월 11일 12일인가 5월 11일 12일 이틀인간만요. 아무튼 그날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누구? 지금 나온 사람들이 누군가요? 민주당에서는 뭐 김동연이 뭐 누구지? 김경수 3명이 이재명 대표하고 3명이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어요. 민주당에서는 1명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정광훈이 나온대죠. 정광훈이 나오고
또 누구야? 김문수 국진당에서 당선됐어요. 김문수. 그 다음에 한덕수도 나온다죠. 일단 4명이네요. 일단 4명. 일단 4명인데 이쪽에는 이재명 대표 혼자예요. 지금. 저쪽에는 뭐냐? 저쪽은 3명이나 있네요. 저쪽은 3명이나 있어요. 여기에서는 민주 진영에서는 그랬어요. 이재명으로 단일화를 하자. 여러 후보를 내가지고 우리 표를 깎아먹지 말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여러 사회단체에서. 그러면은 지금 뭐 조국당에도 후보를 안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요? 사회당, 뭐 녹색당 다 후보를 안 내고 있어요. 왜? 이재명으로 가자. 그렇게 단일화가 되었거든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으로 오고 있는데 이쪽은 이재명 대표, 저쪽은 3명이 있어요. 한덕수가 될지 김문수가 될지 정광욱이 빤스럼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은 이재명 대표 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5월 11일, 12일 후보를 내요. 후보를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은 3명이고 우리는 이재명 대표 혼자나요. 그러고 나서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그 파기환송 그 재판이 있어요. 재판이 있어요. 여기서 뭐 우리 측에 이제 그런 좋은 재판관이라 그 표현이 이상한데 아무튼 자기 소신을 가진 그런 재판관이 3명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무죄가 나오든 아니면 100만 원 미만의 80만 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이 나오든 100만 원이면 이제 후보 등록이 박탈되는 거죠. 100만 원 이상이면은 후보 등록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후보 등록이 황게 말짱 황이죠. 그러면 민주당에는 후보가 없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법원의 재판관들은 무죄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100만 원 이하나 무죄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바로 항고를 한대요. 상고. 지금 고등법원이 2심이거든요. 2심인데 거기서 상고를 하잖아요. 상고를 하면은 3심으로 대법원으로 간대요. 대법원으로 가면 대법원에서 또 판결을 받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절차가 어느 정도 기존에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2심에서 재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2주나 3주 이렇게 시간이 있었대요. 시간이 2주나 3주 지나고 나서 이제 대법원에 가는 거죠. 대법원에 가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대요.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래요.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15일 날 선고가 떨어지면 한 일주일 뒤나 검사들이 이제 상고를 하고 그렇대요.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시간 텀을 두고 이제 상고를 한대요. 근데 지금 들린 말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15일 날 판결 나죠.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억울하다. 이건 충분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 해가지고 그날 15일 날 바로 해도 된대요. 상고를. 아니면 하루 늦춰갖고 16일 날 바로 상고를 해도 된대요. 그러면은 상고심은 3심이죠. 상고심은 요것도 그렇대요. 보통 한 3주나 4주 이렇게 걸려가지고 2주나 3주 걸려가지고 이 재판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6일 예를 들어서 15일 날 상고하잖아요. 그러면 15일 날 요거 왔네.
해가지고 바로 판결을 할 수도 있대요. 바로 판결을 하면 어쩌겠어요. 15일이나 16일 날 바로 판결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면 15, 16, 17, 18, 19, 20 맞네요. 6월 3일 날 이전에 날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 마음인 거라. 뭐 2주에 하든 일주일 만에 하든 아니면 당일날 바로 하든 그래 그네들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근데 저 사람들은 뭐 물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주둥이를 때려버려야 돼요. 주둥이를 때려버려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이재명 대표 지금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신속하게 빠르게 제가 잘 모르지만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잖아요. 3심에 상고를 하면 6개월 걸려요. 6개월 걸려요. 이 심리하고 뭐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기각이야. 공소 기각. 요거 재판할 거 아니 재판을 꺼려도 안 돼. 응? 해가지고 다 기각으로 내려보내요. 그런데 이번에 조작이다. 또 협박당했다. 이것이 범죄가 된다. 거짓말했다. 국민들을 쏘겠다 해가지고 유죄로 했다네요. 이게 나는 사람을 때린다든지 속여가지고 돈을 이익을 번다든지 아니면 뭐 통정매매를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사기꾼이나 아니면 폭행이나 아니면 누굴 상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만 범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나 협박당했어. 그래갖고 그게 죄 같아? 아니 내가 너 이리 와봐. 상대방이 이렇게 했는데 나 무서워. 살해 위험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저 사람이 살인죄가 되는가요? 아니죠. 뭐 자기 느끼는 감정 이런 거는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조작했다. 그 사진 조작했다.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닌데 그거하고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아무튼 이때까지 뭐 지금 몇 개월 만에 뭐 9일 만인가 뭐 6만 쪽 서류를 뭐 이틀 3일 만인가 뭔가 그 다 봐버리고 9일 만인가 어쩐가 뭐 재판을 이렇게 빨리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시간이 구애가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 하는 목적 있잖아요. 목표. 그게 뭐예요? 예?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싶다 이거요. 그래 정권을 잡아야 이재명을 탈락시켜야. 탈락이야 뭐야 이게 표현이. 피선거권 박탈을 시켜야만이 자기네들이 당선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김문수가 헤쳐먹든 한덕수가 헤쳐먹든 빤스가 헤쳐먹든 허겄죠. 그러면은 우리가 3년 동안 수고한 거 온 국민이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리에서 그 추위에 그 더위에 떨었던 거 이태원 3사 유가족, 오송 지하차도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그 억울한 심정들 해병대 최수근 상병 그 어쩔 것이오. 이 못된 놈들이 한덕수가 김문수가 자기 정권을 잡으면 그놈들이 정권 잡은 거예요. 그놈들은 하수인이야. 하수인. 그 누구의 하수인이냐? 썩렬이, 줄리 이 작것들의 하수인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썩렬이가 까먹게 생겼는데 줄리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는데 그것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죽기 살기로 대가리 쓰고 죽기 살기로 지금
조작을 하고 있고,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헌재란다. 대법원 재판관 조희대 그 십상시하고 그네들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들 살려주겠다, 살고 싶다 이거요. 감옥에 있는 그 내란 계엄령 했던 그 내란범들 다 사면해주고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겠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 대표 잘못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재명 대표면 죽어? 누구요? 정청래. 또 누구요? 박선원인가? 다 죽어, 다. 민주당 의원들 다 죽어. 관 3,000개 준비한 거 봤죠? 그리고 또 군인들 계엄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건 옳지 않았다 증언했던 그 군인들 가만두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자기들 세상인데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대법관도 주무르는데 이 나라의 법을 주무르고 있는데 한덕수 그놈 완전 따까리 아닙니까? 성녀의 따까리. 아무튼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탈하려고. 그게 최종 목표야. 뭐 날짜 아무 상관없어. 뭐 물리적으로 불리하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최강욱이 또 누구예요? 뉴탐사 뭐 공소기각 나온다고? 안심해도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유죄 나왔잖아. 유죄 파기환송 나왔잖아. 그리고 최은희 그 의원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방송 들어봤어요? 최은희 의원이 뭔데? 파기환송을 지금 했어요. 파기환송을 했는데 파기환송을 안 하고 파기선고인가? 파기선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요. 그냥 파기환송만 했다 이거요. 파기선고를 하면은 지금 파기선고를 하면은 5월 1일 날이죠. 파기선고를 할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 파기선고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피선고권이 바로 박탈되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든지 아무튼 실형이라든지 그렇게 나오면은 파기선고 그렇게 때릴 수도 있대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허가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 안 되네. 그러면 뭐 김경수나 김동연이나 다른 뭐 추미애나 다른 사람 내보낸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덕수나 김경수가 잽이가 돼요? 잽이 안 되지?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또 정권을 잡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파기 선고를 안 하고 파기 환송만 한 거예요. 재판을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뭐냐? 그걸 왜 그렇게 했냐? 11월 12일 그걸 넘기기 위해서요. 11월 12일을 넘겨가지고 민주당에서 뭐 추미애가 지금은 추미애 나올 수 없죠. 왜?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대표를 선출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보를 11월 12일 날 민주당에서 그걸 노리고 있다 이거요. 조희대가 저 대법원 십상시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10일 날 등록 이후에 15일 날 재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죽으나 살아 이재명으로 가야 돼. 이재명으로. 그런데 우리 국민이 지키려고 했어요. 우리 국민이 지켜야 돼요. 민주당 저것들 지금
아이, 그럴 일 없다. 지금 뭐, 조이대를, 탄핵을 허네 어쩌나 하고 있는데, 조이대 탄핵해봐야 뭐예요? 조이대 탄핵하면, 나머지 9명들이, 아우, 조이대 탄핵됐으니까 내 반대해야지. 무죄 줘야지. 그러나요? 조이대 그놈이 달달달달 볶고, 썩렬이, 그 패거리들이, 그리고 그 10명 다 썩렬이가, 대법관 줬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썩렬이한테 받은 보응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다 그럴 놈들이잖아요. 십상시 그 개 같은 놈들이. 조이대 탄핵하네 안 하네 개소리를 하고 있어 민주당에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15일날 그렇게 해가지고 무죄든 100만원 이하가 나오든 검사들이 바로 3심에 대법원에 공소를 해요. 상고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언제 판결을 하든 그거는 조이대 대법관 마음대로야. 16일날 올라오면은 그날 바로 해도 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파기 선고를 하죠. 파기 선고. 요거 110만 원이요. 그러면 비선고권 박탈이에요. 요 1000만 원이요. 왜 비선고권 박탈이라고요? 요 실행 1년이야. 법정 구속 될 수도 있어요. 법정 구속 바로 깜빵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그거 지켜라. 물리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소리를 할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하도 어저께 답답해가지고 이제 오늘도 이제 답답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방송을 하는데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되는 거 없고 아무것도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제가 4월 4일날 그 새벽에 느낀 것은 이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이 그 추운 아스팔트 바닥에 새벽에 누워 있는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지금 이제 저 민주당 의원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네들은 물론 열심히 싸우는 분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 아니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지켜줘야 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그때 국회의사당 앞에 체포 동의안 가결한 국회의원들 있었잖아요. 있었죠. 내가 욕을 많이 했는데 엄청난 분노 때문에 그날 이제 민주당이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자 이제 봐야 합니다. 지금도 민주당에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잘됨을 원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믿지 마세요. 민주당 믿지 마세요. 물론 이제 한 동지니까 한 동지 같은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배신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오늘 같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뭐 조이대를 탄핵을 보류하네, 연기하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지금 당장 탄핵해야지. 당장 조이대뿐만이 아니라 그 10명 다 탄핵을 해야죠. 탄핵을 해야지. 그래 그네들이 정지가 되면은 재판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야지. 6월 3일까지 넘어가야죠.
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상대방 칼이 나를 찌르려고 요렇게 오는데 찔러. 다 찌르진 않겠지? 가까이 오면 멈추겠지? 네가 사람이라면 그럴 일은 하지 않겠지? 요런 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찔러 죽이려고 오는데. 와, 민주당 정말 암담하네요. 암담. 저건 민주당을 탓하려는 건 아닌데, 와,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지금 조희대를 탄핵을 보류하네, 연기하네, 뭐 역풍이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제 이재명을 원하지 않는 그런 작자들의 그런 이제 행태인데요. 자, 이제 제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국민이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국민 또 민주당 당원 그런 형편과 처지로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해야 합니다. 당원들이 해야 돼요.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앞서서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합니다. 모든 방법을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는, 또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지만은 행여나 흉악한 저놈들의 조씨하고 그 십상시 놈들이 기어치 선거권 박탈형을 내린, 지금 돌아가는 형편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합니다.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한덕수나 김문수한테 정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죽는 거라. 다시는 정계에 발 못 담게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가장 국민들이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송영길 대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송영길 대표도 끝나는 거예요. 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썩렬이, 응? 기소하고, 주얼리 기소하고, 최원순이 기소하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 아닙니까? 한덕수나 김문수가 정권 잡잖아요. 그러면 숙청 대상 이룰 겁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숙청 대상 이룰 거예요. 왜? 가장 후한이 두렵고 가장 껄끄러운 상대잖아요. 껄끄러운 상대. 나 같아도 그랬어요. 내가 어떤 정권을 잡고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후한이 두려운 그런 자가 누구냐? 그런 자부터 바로 제거를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나 김문수가 정권 잡잖아요. 썩렬이 줄리가 정권 잡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피바람 나는 거예요. 피바람. 이재명 대표, 송영길 대표, 박선원이, 정청래, 서영교, 추미애 다 죽어 다. 이현주 다 죽어 다. 군인들, 그 사람들이 뭔 잘못했어? 자기 소신껏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얘기한 그 사람들 왜 죽여? 그 사람들 살아날 것 같아요? 썩렬이가, 줄리가, 그 흉악한 그 줄리, 그 자크시 내비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경호원들, 말 안 듣다는 경호원들 다시 그놈들이 정권 잡으면 가만둘 것 같아요? 시민들, 민주 시민들 가만둘 것 같냐고요. 아무튼 절대 그네들한테
그놈들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정권 뺏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여나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무사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은 국민들이 또 여러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막아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막아내가지고 이재명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게 이재명 대표 그런 선거구 박탈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일이 안 생기고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져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저놈들 흉계는 딱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잖아요.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대한 보험, 어떤 배수의 진을 앞에 선봉에 나갔던 그 장수의 뒤에 후방부대가 있어야 돼요. 후방부대가 있어요. 여기만 다 나가가지고 싸우면 여기서 흩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선봉에서 접으면 끝나는 거예요. 후방부대가 있어야 돼요. 후방부대. 배수의 진을 쳐야 합니다. 앞에서는 선봉에 싸우고 뒤에선 선봉이 위급할 때 도와주든지 아니면 선봉이 뚫렸을 때 마지막에 버텨내는 그런 후방부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그런 후보를 낼 수가 없죠.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당에서는 낼 수가 있잖아요. 다른 당에서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유력한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소나무당인데 저도 이제 소나무당인데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 있어요. 송영길 대표도 옥중 출마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지금 조국 대표도 옥중에 있죠. 조국 대표도 옥중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의 마음은 이제 송영길 대표 쪽에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소나무당 당원이고 또 민주당 당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 대법원 놈들이 줄리 썩렬이 작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물리적이네, 뭐 법으로 상식으로 그럴 일은 없네, 그런 건 안 되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헐 작정입니다. 저놈들은 왜 그걸 몰라요?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한다니까요. 여태까지 해왔던데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속게 했는데 여기선 천천히 해도 돼, 여기 느긋하게 해도 돼, 그럴까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해왔던 비상식적인 그런 팩짓거리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걸 대비하자 이거요. 제 얘기는 송영길 대표 옥중 출마해야 합니다. 옥중 출마해야 돼요. 옥중 출마해야 돼.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조국 대표도 그런 마음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는데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이면 오히려 안 좋은가? 우리 쪽 패를, 그러니까 가정을 할게요. 가정.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엔 피선거권 박탈이 됐어요. 그럼 후보가 없죠? 후보가 없어요. 이쪽은 무너진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송영길 대표나 조국 대표나 있어야 돼요. 근데 요 둘이 나오면 우리 쪽 패가 이제 갈라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무도 없는 것보다 낫다 이거요. 아무도 없는 것보다. 아무도 없으면 한덕수, 김문수 그놈들이 가져가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거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3년 동안 개고생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600, 700 썼어요. 돈이 아깝진 않아요. 근데 그 계속 개고생 했는데 또다시 성렬이 그 개자식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그 꼴을 봐야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정권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여태까지 흐리멍텅했는데 이 줄리 자크시 앞에 나서면은 피바람 납니다. 피바람. 다 죽습니다. 아무튼 대책을 그렇게 강구하시게요. 송영길 대표든 아니면 조국 대표든 이렇게 유력한 후보자 있잖아요. 이렇게 후보자가 스페어로 뒤에 받쳐줘야 합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야 돼요. 선봉에는 이재명 대표가 앞에서 나서고 그 뒤에 행여나 모를 그런 어떤 만에 하나 천만분의 하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를 대비는 해야 한다 이거예요. 대비는. 가만히 있어. 저놈들 저놈들 그 흉기가 뻔히 드러났는데도 아니요 그 물리적으로 괜찮아. 상식적으로 그럴 일은 있을 수 없어. 법으로 그런 거는 보장된 거라. 대법원 그 조이대 그 개놈의 자식이 십상석 그 개놈 자식들이 해불면 그렇게 해불면 누가 뭐라 할 것이요? 누가? 대법관들이 했는데 일개 시민들이 나가가지고 대법원 너희들 왜 그랬냐? 물러나라. 그러면 그것들이 예 우리가 잘못했어요. 물러날게요. 그거 철회할게요. 그러겠어요? 그럴 놈들이야? 아무튼 저는 그놈들의 목적은 딱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100만 원 이상 때리는 거 파기선고하는 거 그놈들 잘해요. 파기환송 했잖아요. 그날 왜 파기선고를 안 했을까요? 10일 12일 지나기 위해서 안 한 거예요. 10일 12일 지나고 이제 15일 날 재판이 나오잖아요. 재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들 세상이야. 지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110만 원 줘도 돼. 200만 원, 1000만 원 줄 수도 있어. 또 6개월 실형을 때릴 수도 있어. 지들 마음대로요. 왜? 지들 마음대로인데? 지들이 대법관인데? 지들이 판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제 애기가 서운하다 할 수도 있겠어요. 서운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민주진영에서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죠.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지금 29일 남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29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지금 어떻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 우리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가 쓰러지면은 저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할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있어야 하잖아요.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 개판된 거 보셨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께서 옥중 출마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지금 옥에 갇혔지만은 송영길 대표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장단점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기질상으로도 또는 뭐 가진 재능으로든 좀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이재명 대표님 당선되면 가장 제가 기뻐합니다. 기뻐하는데 지금 저 나쁜 놈들의 흉내는 딱 나와 있어요.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이재명 대표 잘못되면은 저 누구죠? 한덕수, 김문수 이 두 놈들이 정권 잡으면 썩렬이, 줄리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이재명 대표님 뿐만 아니라 송영길 대표, 조국 대표 다 죽어요. 다 죽어. 수많은 정치인들, 군인들, 시민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 다 죽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세상이 되어요. 이거 막아야 합니다. 이거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게 저는 뭐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또 다른 후보가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는 그 칼날이 조금 이제 그렇게 집중되지 않을 그런 생각도 주위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그건 차치하고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 잘못되면은 다음 주자가 없는 거예요. 후보를 내지 말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 야권 시민단체 여기에서 이 단일 후보를 내세우자 그랬거든요. 단일 후보 이재명 대표예요. 사회당, 녹색당, 진보당 대선 후보 안 내잖아요. 안 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후보 단일로 해야 한다. 근데 이게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낭패가 됐어요. 낭패가. 이재명 대표 저놈들이 조씨하고 십상시 놈들이 피선거권 박탈하면은 이 야당 후보가 없는 거예요. 후보가. 야당 후보가 없어요. 지금. 정말 마음 같으면 나라도 나서고 싶네요. 근데 내가 영향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나서야 한다니까요. 누군가 세피아가 있어야 돼요. 뒤에 누군가 한 명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가 있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님 잘못되면은 한덕수 개새끼 김문수 썩내리 줄리한테 넘겨주면 안 돼요. 넘겨주면 정권 넘겨주면 안 돼. 3년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정권 넘겨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의 옥중 출마를 간절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에 다시 들어가서 출마를 그렇게 출마할 수는 없겠구나. 민주당의 서남당 당대표니까 어쨌든 출마를 하시길 원하고 송영길 대표 출마하면 또 모르겠어요. 조국 대표도 같이 출마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출마하든 안 하든 이제 그건 이제 조국 대표의 이제 의견이고 어쨌든 무언가는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 뒤에 누군가는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님 뒤에 누군가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요. 이거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숟가락 얹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 잘못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송영길 대표, 조국 대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 줄리 자켓이 살려둘 것 같아요?
씨도 뭐 장기 집권 노리고 있대잖아요. 우리가 노예입니까? 그 자카들 위에서 살게? 그런 삶을 살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게 대비를 하시게요. 배수의 진을 쳤어요. 그 앞에 이재명 대표님 앞에서 싸우시고, 그 뒤에 누군가는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주시게요. 제 이야기가 좀 이제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재명 대표 좋아해요. 지금 저도 가장 원화가 있다니까요. 그분의 그런 진취력, 그런 청결함, 그런 추진력, 그런 부정과 부패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줄리나 성렬이나 한덕수나 국진당 놈들이 대법원 조의대 조씨 통해가지고 십상시 통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피선거권 박탈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100만 원 이상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거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이거죠. 그 개놈 자식들, 빨리 탄핵을 해보든가. 민주당에서 탄핵을 그냥 강력하게 하든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 안전하죠. 근데 왜 안 하는 거냐. 조의대 한 명을 탄핵을 하네, 보류를 하네, 연기를 하네. 한 명 탄핵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10명 탄핵해야 돼, 10명.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지금 후보 탈락이에요. 후보 탈락.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넋 놓고 손 놓고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뭔가 해야 합니다.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뭔가 희생을 해야 돼요. 뭔가 일을 해야 한다고요. 송일 대표님, 모르겠어요. 대선 출마하는데 3억이 든다나 어쩐다나 그렇게 하는데 그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제가 뭐 없는 형편이지만은 저의 나름대로 놀라운 그런 금액을 내도록 할게요. 그 펀드인가 그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건 낼게요. 낼 테니까 좀 출마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 그것이 이재명 대표님에게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나는 부담 그런 거 떠나가지고 같이 사는 길이야. 같이 사는 게. 정권 한덕수한테 넘어가 봐요. 다 죽는 거예요. 이 대표도, 송일도, 조국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행여나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 모르겠어요. 그 다음 주자가 있으면은, 송일 대표가 만약에 있으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 당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찌어찌 했든 간에 그렇게 숟가락을 들게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 그냥 두겠습니까? 같이 죽을 위기에 처했던 동지인데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방법을 구하시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조국 대표 송일 대표의 옥중 출마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송일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제 부족한 말이라도 좀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했는데요. 조금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들어주셨으면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일 대표님 건강하시고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건강하시고요. 힘내십시오. 인동초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힘을 내십시오. 대표님은 혼자가 아니시죠? 우리 국민들이 함께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